저는 어려서부터 강아지를 무서워하고 좋아하지 않는데 친구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서 강아지가 있는 다른 집에 가면 강아지를 저에서 막아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지만 그때는 아이들을 키워야 하니까 강아지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할 있을 것 같아서 남편도 저도 키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아이들도 다 크고 남편이 자기가 집에 왔을 때 반겨줄 이도 없다며 내년에 강아지 2마리를 데려와 키우겠다고 말하고 말리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들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하고 식구들이 모두 키우고 싶어 하는데 엄마만 싫다고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하고 키우다 보면 저도 좋아하게 될 거라며 저에게 생각을 조금만 바꿔달라고 조릅니다. 강아지가 오면 제가 그 무서운 강아지를 어떻게 마주하고 대해야 하며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식구들이 바빠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저라도 돌봐줄 수 있어야 될 텐데 자신이 없습니다. 또한 식구들도 저도 모두 직장과 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빈집에 강아지만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강아지도 불쌍하고 어질러질 집안도 걱정되고 이렇게 벌써부터 걱정되고 마음이 불안한데요. 기르기 시작하면 한 생명을 끝까지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일이기에 너무 걱정이 되고 자신이 없어서 아마도 저는 계속 절대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혹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과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이 상황을 조금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여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내 죽는 꼴 보려면 해라. 이렇게 꽉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만은 안 된다. 이렇게 딱 해가 막았어야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막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럼 막으세요. 지금까지도 막았는데 뭐 앞으로도 막으면 되지. 또 이제 제가 혹시 이제 너무 그렇게 약간 동물들이나 뭐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게 넓지 못하고 사랑이 없어서 혹시라도 이제 그러는 그런 거는 건가. 사랑이 그래서 없어서 식구들도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걸 사과 못하게 알러지 있는 하는. 사람이 뭐 사과를 사랑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는 어떤 이유로든 어릴 때 뭐 강아지한테 물렸던 어떤 이유로든 강아지한테 트라우마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부 반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린 적이 아들이나 남편은 그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는 하나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고 자기는 강아지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거는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놓고 민주적이다는 말은 안 맞아요. 100명이 살아서 100명이 다 좋아해도 한 명이 강아지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다. 그럼 우리는 그 한 명을 고려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건 내가 지금 어릴 때부터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왜 생긴지 나도 모른다. 어릴 때 몰려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나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 되니까 이건 너가 양해해 달라. 그리고 남편이 집에 오면 반기는 사람이 없었어. 강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강아지가 돼서 반겨줄게요. 하고 자기가 어머 어서 오세요 하고 쫓아가서 막 손잡고 이렇게 막 강아지처럼 해줘야지 뭐.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제 다음 날 이제 남편이 퇴근할 때 사실 이제 문 앞에서 남편을 반기고 이제 뭐 수고하셨다 어서 오시라 뭐 옷도 받아주겠다 이러는데 남편 눈 동그래지면서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러느냐, 지금 정상인 거냐, 뭔지 이렇게 농담이었겠지만 좀 이렇게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아, 그야 하도 안 그러다가 사실 갑자기 저희가 그러니까 어색하지. 예, 그런 게 부족하긴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좋아져. 그러니까 그때는 웃으면서 아이고 강아지 사온다 그래 내가 강아지가 되기로 했습니다. 난 강아지 사오는 것보다 내가 강아지 되는 게 숫자 낫다고 생각해서 오늘부터 강아지 될게요. 이렇게 네. 자기도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렇긴 한데, 이제 식구들은, 이제 제가 스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가족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제가 안 해봐서 그렇지, 강아지를 좀 자세히 잘 보고 같이 있고 이러면 강아지를 싫어하던 사람도 이제 뭐 좋아하게 된 사람이 많다. 엄마도 그럴 수도 있을 거다. 그럴 근데 수도 엄마가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엄마가 좀 하려고 해봐라. 이제 이런 오케이. 얘기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얘기하세요. 해서요. 강아지를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타협을 해야 되겠죠. 그 한 집에 사니까. 그러면 강아지를 사오지 말고 강아지를 한 달간 임대해와가 한 달만 딱 정해가지고 조그마한 강아지를 가져와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 가져오면 이 먹는 거는 아들이 책임진다, 딸이 책임진다, 남편이 책임진다. 나한테 절대 부탁 안 한다. 그 약속하겠냐 이런 거 다 자기 조건을 다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그럼 강아지를 딱 한 달 해보고 그러면 다시 의논하자. 대신에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 내가 이거 양보해서 가져 들어오니까 한 달 후에 내가 싫다면 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딱 해가 그 한 달 지켜보면 이제 자기가 한 달간 있어보니 강아지도 괜찮다고 자기가 바뀌든지 자기는 도저히 안 바뀌는데 강아지에 대해서 자식이든 남편이든 책임을 좀 덜 진다든지 자기가 우려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봐라 일지를 써요. 이래가지고 나는 언제 놀랐고 언제 너가 책임을 안 졌고 이게 장기화되면 이건 나한테 일이 돌아온다. 그래서 난 이 일은 못하겠다. 이렇게 딱 하면 되지. 강아지를 가져오면 안 돼요. 가져오면 생명이니까 이것도 갖다 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딱 한 달간 계약서 쓰고 임대해 와서 실험을 해보세요. 만약에 꼭 필요하면. 내가 볼 때는 자기 상태라면 자기에게 권리가 있어요. 나는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권리가, 그거는 뭐 다수가 아니라도 그거를 양해받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뭐 다수로 하는 그런 민주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신체 장애가 있는데 그걸 다수로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불편한 사람에 맞춰서 전체가 우리가 해야지. 뭐 우리가 여기서 뭐 신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뭐 계단을 뭐 이렇게 길게 놓을 거냐, 계단을 이거 휠체어 다니게 놓을 거냐, 그럴 때 다수로 하면 안 되잖아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있더라도 한 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애들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건 자기 권리가 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게 제일 낫고, 자기가 생각할 때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그럼 자기도 뭔가 노력하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노력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 달간 계약서를 딱 쓰고 어떻게 때 서로 업무를 나눠서 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그 강아지 때문에 나중에 인생이 피곤해져요. 괴로워진다. 그래서 남편하고도 사이가 벌어지고 아이들하고 사이가 나빠지니까 그게 화목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화근이 될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미연에 막는 게 제일 낫고, 안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타협을 하는 게 좋다. 그냥 고양이나 뭐 주인 없는 강아지 같은 막 이런 애들 보면 마음이 아프고, 밭에서 밭손질을 하다가도 그 풀 뽑을 때도 겨우내 이렇게 해서 힘들게 나왔는데 이걸 내가 뽑는구나 이런 마음. 자꾸 이렇게 이제 모든 생명 있는 사물에 자꾸 사람의 감정을 이입시키게 돼요, 저도 모르게. 네. 근데 저는 정말 이런 내 자신이 힘들어요. 불쌍한 게 많아서 너무 싫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오늘 좋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나는 어릴 때 개구리 잡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인이 되긴 좀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성인이 될 지금 소질을 타고났네. 근데 왜 그게 문제예요? 풀 뽑으면 풀이 아파해서 풀을 못 받겠다 그러면 뭐 바다 매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뭐가 문제인데? 안 그래도 밥 먹기 싫은데 잘 됐네. 밥 먹기 싫다 이러지 말고 아이고 풀도 다 살라고 놨는데 굳이 왜 뽑아요? 이렇게 놔두면 돼. 풀 안 뽑고 니 뭐 먹고 사노? 그러면 그래도 다 성경을 인용하면 돼요. 저 날짐승도 저 지금 하늘에 나는 새들도 어때? 다 제 먹을 거 있는데 너희들이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전도 떠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새도 다 먹을 게 있는데 뭐 사람이 걱정할 거 있겠어요. 이러면 돼. 그냥 낙엽이 떨어지고 꽃이 피고 그저 늙으면 죽고 이러는데 낙엽 떨어진다고 울고 자기 울으라고 낙엽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뭐 다리 기운다고 아이고 다리 저기 반밖에 안 됐네 하고 울고 이런 걸 뭐냐면 감정 낭비가 좀 심해요. 그 감정 낭비가 심하니까 자기가 그 나쁜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아닌데 감정 낭비가 심하니까 자기가 좀 덜 행복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기를 길 가다가 아기가 교통사고 탁 났다. 그러면 아기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우는 거예요. 아기를 빨리 안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데 막 아기 다친 거 보고 기절해 버렸다. 이건 감정 낭비의 사람. 애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길 가던 사람이 병원에 데려가요. 지는 기절해 버려요. 그럼 이거는 사랑이 너무 깊어서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었다. 그래 따라 죽어버려요. 뭐 이런 게 이제 감정 낭비인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정신질환에 속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어떠냐? 죽으면 막 엄청나게 아파, 마음이.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좋아지나 나빠지나? 좋아져요. 그래서 세월이 약이다. 이 자연 치유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도 꺾으면 또 삭이 트고 또 뭐가 다쳐도 시간이 흐르면 또 치유가 되고 이게 생명의 현상이거든요. 그럼 수행이란 건 뭐냐? 자연 치유가 되지만은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어요. 내가 물어보죠.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3년 후에 좀 좋아질까 나빠질까? 그럼 본인은 3년 지나도 안 잊어버릴 것 같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좋아지겠지. 그럼 제가 되묻죠. 3년 후에 좋아지는 게 낫나? 지금 좋아지는 게 낫나? 어느 게 나아요? 3년 꼭 울다가 좋아지는 게 나아요? 지금부터 좋아지는 게 나아요? 이걸 이치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3년 지나가 남편이 살아와서 좋아진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데 남편이 안 돌아와도 3년 지나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좋아져요. 그리고 다시는 딴 남자 눈에 안 볼 것 같아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다른 남자가 좀 눈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평균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내일부터 들어오는 게 나아요? 3년 있다가 들어오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가만 안 놓으면 시간이 흘러서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안 좋아지거나 악화되면 뭐라고? 병,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좋아지는 거를 굳이 아무 변화 없는데 왜 시간이 지나서 굳이 좋아질 거가 있나? 오늘부터 좋아지지. 이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이건 그런 이치를 탁 깨쳐서 오늘부터 빙긋이 웃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대화하는 이제 방식인데 그러니까 그 풀을 뽑고 하고 우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감정 낭비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감정 낭비라도 뭐 어쩔 수 없다 하면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낭비하고 사는데 내가 바보같이 이렇게 자꾸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낭비를 좀 덜 하면 되지. 그래서 연습을 해보면 돼요. 풀을 아이고 이것도 날라는데 왜 이거를 뽑아야지 그걸 터니까 팍 파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고양이가 들고양이에 있는데 음식 줘야지 하는데 오늘 팍 하면 안 줘버리는 법. 이렇게 감정 낭비를 한번 막아보는 거예요. 뚝을 쌓아가. 그거를 그렇게 역행을 좀 몇 번 해보면 조절하는 게 쉬워요. 그 자꾸 끌려가면 이제 그게 습관이 되고 조절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생긴 대로 까르마대로 사는 길이 있고 이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니까 누가 욕 좀 하면 욕 좀 얻어먹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할 때는 그 반대로 자꾸 몇 번 해보면 조금 개선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할래요? 생긴 대로 사는 게 낫겠죠? 자기가 좀 불편하면 고치면 돼요. 근데 마음이 아파요, 안 하면. 좀 고치려면 좀 아파요. 뭐든지 고치려면. 이 손가락을 다쳐가 기부스에다 풀러가 이게 잘 안 구부러지는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재활치료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구부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걸 참고 연습을 해야 그게 극복이 돼요.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저는 여기까지. 16년을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던 강아지가 작년 12월 26일 천국으로 갔습니다. 크게 아프지도 않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있는 집에서 조용히 눈 감았으면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이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보고 싶고 잘 있다가도 눈물이 나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감정을 컨트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강아지가 자기를 돌봤어요? 자기가 강아지를 돌봤어요? 서로 함께하면서 서로가 아니 서로를 그래. 돌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강아지를 돌봤어요? 강아지가 자기를 돌봤어요? 마음은 강아지가 저를 돌봤지만 겉에 물리적인 행동들은 제가 강아지를 돌봤습니다. 자기는 강아지의 보살핌을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응? 강아지가 자기를 돌봐줘가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동안에? 강아지가 있어서 제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마음이 너무 강아지가 있었는 건 이해하는데 네. 강아지가 자기를 돌봐줬냐? 제가 강아지를 돌봤습니다. 자기가 강아지를 돌봐줘서? 네. 그러면 강아지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제 필요에 의해서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 필요에 의해서 강아지가 있었으면 자기가 강아지를 돌봐준 게 아니지 강아지가 자기를 돌봐준 거지. 네, 강아지도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요. 강아지의 보살핌을 받다가 보살펴주는 강아지가 없으니까 외롭겠어요. 슬프고. 네. 이해가 됩니다. 아이고.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 24살이요. 24살이가 조그마한 강아지 보살핌을 받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자기가 이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될까? 강아지 보살핌을 받고 살아야 될까? 제 인생 제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강아지 보살핌이 이제 끝났으면 자기가 독립을 해야지. 아직도 강아지 보살핌을 구걸하고 있어요? 그냥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들이 지나가면 예삐 생각이 나서 보고 싶고 집에 들어가면 원래 있던 자리에 애가 없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내가 요 시계가 요 15,000원짜리인데 요 15,000원 주고 산 거거든요. 15,000원인데 요 잃어버리면 좀 섭섭할까 안 할까? 섭섭하겠죠. 왜 섭섭할까? 요걸 늘 갖고 있으니까 여기 뭐가 생겼다? 애착이 생긴 거예요. 집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없으면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강아지는 요 시계보다 더 애착이 많이 생겨서 그래.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 엄마나 아빠나 이거는 강아지보다 더 애착이 생기면 이제 더 슬프겠죠. 그런데 사람이 죽어도 이웃집 아저씨가 죽는 건 애착이 안 생기면 죽어도 어때? 슬퍼요? 안 슬퍼요? 죽었나 보다 이런데 강아지는 애착이 생기면 이제 슬픈 거고. 이게 뭐냐면 뭐가 딱 붙어 있다가 우리가 이게 이 뭐랍니까? 테이프도 붙였다가 당기려면 떨어지는데 힘이 들잖아. 그죠? 그래서 이 집착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강아지 죽은 거하고 관계가 없고. 근데 강아지가 영원히 살아요? 언젠가는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떨어져야 돼. 자기가 저렇게 딱 붙어 있으면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을 놔라 이렇게 말하고
예를 든다면 봄에 잎이 새로 피잖아, 그죠? 그러면 새로 잎이 피면 이게 가을에 낙엽이 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럼 자기는 떨어질 바야 잎이 피지 말는 게 안 좋을까? 어차피 펴봐야 나중에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떨어지지. 그럴 바에 아예 피질 말지. 근데 그게 떨어지면 다음 내년에 또 피러 날 거라는 희망이 있는데 예. 예삐는 이제 갔으니까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도끼는 왜 없어? 강아지가 길거리 천지인데. 어느 집 강아지로 또 태어나서 살겠지. 근데 제가 사랑했던 그 예삐가 아니고 새로운 강아지잖아요. 아니지. 그 강아지가 그 강아지. 그러면 작년에 떨어진 잎하고 올해 떨어진 잎하고 같은 잎은 아니잖아. 그래 얘기하면. 잎은 잎인데 그 잎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사람들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 밟으면서 쓸쓸하다 외롭다 이러잖아. 낙엽이 떨어지는데 왜 외로워? 그럼 낙엽이 계속 봄까지 붙어 있으면 봄에 잎 나는데 장애가 돼요? 안 돼요? 장애가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잎이 떨어져야 되나 안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요. 그래. 떨어지는 게 왜 슬픈 일이야? 떨어지는 건 또 봄에 새 잎이 피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도 났으면 어떻게 한다? 늙고 죽는 거고 잎도 피면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거고 이 우주도 형성이 되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한다? 붕괴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 우주도 이 지구도 언젠가는 어때요? 붕괴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녔어요? 네. 지학 배웠어요? 지학이라는 학문을 안 배웠어요? 네. 문과였나? 이과요. 이과인데 지학을 안 배웠어? 어느 학교예요 그게? 학교 얘기해봐요. 지학을 배우면 이 HR도라는 게 있어요. 별의 생성과 소멸. 거기 보면 우주에 있는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주계열성을 이루어요. 지금 태양 같은 거. 그러다가 이게 평창해가 거성이 됐다가 그 다음에 폭발해가 백색 외성으로 돌아간다.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머리로 알고 있는 거랑 제 마음이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고 집착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깨어 있고 집착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죽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죽는 게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그게. 강아지가 100년 살 수는 없잖아. 그 자기 같은 사람 때문에 이제 이 복제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저분은 별로 큰 부자는 아닌데도 저리 우는데 만약에 억만장자집 딸이 자기 강아지 죽었다고 저렇게 울면 부모는 그 강아지 다시 만들어주고 싶나 안 만들어주고 싶나? 그래서 그 강아지 세포를 가지고 그 강아지 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0만 불, 30만 불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2, 3억 정도니까 딸을 위해서 2, 3억 정도 선물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지금 이게 세계 부자들 그 애완용 동물 복제가 떼돈 그런 삶 수요 때문에 떼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같이 그렇게 되면 사람은 어린애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3살 이내에 죽는 아이가 1년에 50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거는 팽개 쳐놓고 강아지 그거는 복제 몇 억씩 들어가 복제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사람이 거기에 집착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집착을 놔야 돼. 네. 그러자 저런 분들 때문에 강아지 산업이 굉장합니다. 이게 이제 병원부터 호텔부터 49제부터 유골 저기 낙골당부터 그러니까 이게 집착해서 생긴 병이에요. 자기도 지금 그럴 소지가 다분해요. 그러니까 함께 지냈다가
또 가면 가고 또 다른 강아지 이제 내 울지만은 곧 내가 이 시계 잊어버리고 섭섭해가 며칠 빈손에 있는데 섭섭할수록 시계를 살까 안 살까? 사요. 그러니까 저렇게 강아지 못 잊다 하는 사람일수록 저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강아지를 또 구입할까 안 할까? 구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죽었다고 막 너무너무 슬퍼 울면 제가 귀에다 대고 니는 좋겠다. 시집 한 번 더 가겠네.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을 절대 못 잊어가 자기는 그런 재혼 같은 거 생각 안 한다 이러는데 스님은 다 알죠. 왜? 남편 죽고 나는 어떻게 살아요 하는 사람은 남편이 필요하다는 얘기 안 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니는 1년 안에 남자 생기겠다. 나는 이거 딱 금방 보는 거예요. 근데 뭐 남편 죽었는데도 뭐 그냥 웃고 뭐 손님 접대하고 아이고 남편 죽어 어떡하나 뭐 가는 사람은 가지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다? 아, 당분간 몇 년간은 남자 없이 잘 살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러면 벌써 저 빈 가슴이지 저게 그 강아지와는 관계가 없어. 내 떨어진 집착이 지금 이게 공허함 때문에 생기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뭔가 또 다른 대용물로 또 채워요. 내가 이 시계 잃어버리면 한 2, 3일 섭섭하다가 또 다른 시계 사서 갖고 다니듯이.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2가지예요. 다른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그 강아지에게 이 쏟은 정을 대체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수도하는 방법은 아, 집착이 모든 고의 원인이구나. 다시는 집착할 게 못 되구나. 이렇게 해서 대용이 필요 없는 길로 가든지 이제 둘 중에 자기가 선택해서 가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해는 되죠? 16년간 강아지를 데리고 살았으면, 그러니까 걔가 16년이면 거의 수명이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할 만합니다. 이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 찔끔 눈물 흘리고 말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각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스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네네. 있었습니다. 제가 각질에 시달리다가 문득 동화 소설 당나귀와 강아지가 한 집에 살면서 이 당나귀는 맨 노동에 힘들어하면서 억새 풀만 얻어먹고 강아지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귀여운 짓 하나로 예쁜 것, 맛있는 것 다 먹는 걸 보고 당나귀가 이 강아지 행동을 흉내냈다가 도살장에 끌려갔다는 씁쓸한 소설을 보고 참 이게 운명인가, 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우리 사회에 널려있는 이 현실이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자기는 강아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귀염받는 강아지가 싶다는 거죠. 새빠지게 일하는 당나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 저는 강아지가 되고 싶습니다. 강아지가 되고 싶어. 근데 자기가 당나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강아지가 돼?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여성이 남자하고 연애를 했는데 그 남자집이 소위 말하면 권력자 집안이야. 아버지가 뭐 장관이거나 도지사거나 뭐 이런 사람이고 재산도 많고 이러면 그 집에 갔을 때 이 여성이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뭐 음식은 잘 먹고 차는 좋은 거 타고 옷은 좋은 거 입을지 몰라도 거기서 주인으로서의 대우를 받을까, 거의 강아지 취급을 당할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좋은가? 근데 자기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질한다고 늘 또 항의하고 그래요. 돈이 있으면 갑질하게 돼 있어요. 돈이 있으면 뭐가 안 되면 돈을 갖고 해결하려는 유혹이 생길까 안 생길까? 예? 자기도 돈 있어 봐라. 어떤 어려운 게 있으면 돈 문제 갖고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지위가 있어 봐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억울한 게 좀 당해도 뭐 기분 나빠다 말지만은 딱 자기가 지위가 있고 뭐 대통령도 알고 뭐 다 검찰도 알고 이러면
좀 억울하다 싶으면 전화할까 안 할까? 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기가 있으면 인기를 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갑질은 나쁘다고 하지만은 그 속성이 돈이 있으면 돈을 갖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갖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인기가 있으면 인기를 갖고 해결하려는 거는 사회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인간의 그냥 속성이에요. 근데 다만 옛날에는 그게 아주 심했어. 옛날에는 무조건 해결을 했어. 근데 지금은 그래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돈만 갖고 무조건 되는 시대는 이제 아니에요. 안 생기지만은 그래도 아직 돈의 유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아직도 권력이 있으면 법무부 뭐 보고 이러면 아직도 다 영향력이 미쳐. 인기 있으면 인기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인기 있다고 다 되면 배우들 이런 사람들 마리아나 하고 이런 게 잡힐 리가 없잖아. 그러나 아직도 그런 사람은 좀 영향력을 행사해가 몸할 수가 있어. 이게 현실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돈과 권력이 팽배한 사회에서 돈과 권력이 있다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간에 있어. 옛날로 돌아보면 많이 좋아졌어.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점에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옛날보다 좋아졌다는 긍정 위에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런 갑질이 많이 남아있다 하는 비판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들도 다 애들한테 갑질 하나 안 하나? 그냥 애하고 대화다 말이 안 되면 이게 어디 엄마한테 대드노? 이 갑질이란 말이야. 그냥 대화를 하면 되지. 거기 엄마하고 애가 뭐야? 또 대화하다가 안 되면 이게 어디 남편한테? 이것도 갑질이란 말이야. 대화하다가 안 되면 사장이든 부장이 뭐란다? 이게 어디 상사한테 대드노? 이게 다 갑질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 이게 있으면 하다가 안 되면 이걸 내세우게 돼. 그 남자들이 최고 갑질이 뭐요? 말하다가 안 되면 다음에 뭘로 갑질한다? 힘으로 하려고 그래. 그 미국도 지금 갑질 하잖아. 보셨어요? 안 되면 뭐 한다? 때려 뿐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우리는 꾸준히 개선을 해 나가야 돼. 그래서 이게 사회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괜찮은데 항상 뚜껑만 열리면 포원을 하고 주먹질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용히 분해하지 말고 조용히 전화기를 돌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남편을 고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은 뭐를 고발한다? 폭력범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의식에서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폭력범은 근절해야 돼요? 용인해야 돼요? 그게 내 아들이라도 내 남편이라도 근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 사회정의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회정의의식이 있으면 그냥 딱 돌려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 형사가 와서 잡아가는 거는 폭력범을 잡아가는 거지 내 남편을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나 이튿날 아침에 면회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건 누구를 면회 간다? 폭력범을 면회 가는 거예요? 남편을 면회? 남편을 면회 가야 돼. 남편을 면회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폭력범을 옹호하거나 남편이라고 자기 남편이 감옥에 가 있는데도 면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미워가. 이걸 경상도 사투리로 디비 쫀다 그래요. 거꾸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이고 이걸 구분을 해야 사회가 정의롭게 되고 개인의 심리가 안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우리가 지금 할 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면회를 갔더니 남편이 성질을 나가지고 당장 꺼내달라. 그럼 꺼내줘야 돼? 안 꺼내줘야 돼? 안 꺼내줘야 돼. 그럼 남편은 이렇게 남편 입장에 이렇게 말해요. 너 나 안 꺼내줄 바야 면회도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안 꺼내주는 거는 폭력범을 안 꺼내주는 거고 면회를 가는 거는 뭘 하러 간다? 남편이어서 면회를 가니 남편이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은 나는 거기 여여해야 돼. 꺼내달라면 못 꺼내준다. 면회 오지 마라. 아이고 어떻게 남편이 여기 있는데 면회를 안 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딱 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된다? 개선이 되고 나도 마음이 편안한 거. 마음이 편안한 거 사회를 마음만 편안하면 세상에 의해도 관여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또 세상의 문제를 개혁한다 하고 마음을 막 괴롭게 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 둘이 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두드리 맞으면서도 남편 없으면 돈 못 번다고 해가 돈에 집착을 해가. 그래서 고발을 못하고 또 고발을 하면 20년 살은 남편인데 면회도 안 가고 이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든 남편이든 누구든 이게 법을 어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되고, 그거를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법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의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남편은 내가 그 법 처벌 좀 받았다고 내가 남편을 멀리하면 되겠어요? 사랑이라는 거는 감옥 갔다 와도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또 사랑으로 보살필 건 보살펴야 되고, 관점을 이렇게 딱 가져야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지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 질문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 아는데, 우리 사회가 갑질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개선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억울하면 누만 손해다? 자기만 손해. 그러니까 관점을 가지시고 여러분도 항상 긍정 위에 비판의식이 있어야 개선이 됩니다. 부정 위에 비판하면 파괴력이 되고, 긍정 위에 비판의식이 없으면 안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옛날보다 비교하면 경제력으로나 민주주의적으로나 좀 나아졌어요? 안 나아졌어요? 나아져서 대한민국이 나아졌다는 긍정 위에,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개선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비판의식이 있어야 이게 조금씩 나아지지. 그러니까 어른들처럼 옛날 생각해가 지금 다 좋아졌는데 뭐가 불편이고 이러면 발전이 없고, 젊은 사람처럼 헬조선이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희망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도 없는 것보다 낫다, 되게 도움이 안 되거든. 한번 생각해 봐요. 없는 것보다 낫나? 이렇게 없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왔다 많다. 우리가 같이 살 때 있는 거는 못 느껴요. 근데 없어 보면 굉장한 여러분들이 공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있는 거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없는 거에 대한 불만만 내 얘기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 나중에 또 후회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남자, 내가 원하는 아내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자식은 아니에요. 그건 맞아, 이해해. 그런데 없는 것보다 낫냐 따지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없는 것보다도 못하다 하는 건 지금 감정이 상하니까 그래요. 딱 없는 게 낫겠다 이러는데, 없어 보면 다 후회합니다. 근데 있는 거에 대한 불만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없는 거에 대한 불만은 끝이 없어요. 근데 그 있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 않을까. 전쟁이 나가 우리가 피난 가고 한다고 하면 생각해 봐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지금 평화가,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안 풀리고 북미관 안 풀려도 전쟁의 위기가 낮아진 것만 해도 굉장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많이 좋아진 건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말을 제가 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공장식 축산 시스템은 동물들을 기계나 제품처럼 다루고, 동물은 짧은 삶 동안 고문을 견디면서 살다가 역시나 경제적인 이유로 가장 끔찍한 형태의 도축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든 돼지든 도축 공정의 첫 단계는 기절인데, 너무 의식이 없으면 피가 빨리 흘러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고기 저장 수명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절을 조금 덜 시켜서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채로 그 몸이 잘리고 껍질이 벗겨지는 해체 공정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동물들의 이런 끔찍한 죽음보다 끔찍한 삶이 더 나쁜 것 같습니다. 돼지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 몸에 꽉 맞는 툴 속에서 평생 움직이지 못하고 살고, 돼지, 소, 닭들은 사람에 의해 유전자가 건드려져서 빠르게 몸만 자라서 어릴 때 전부 도축을 당하는데, 그 닭의 경우는 생후 39일 만에 도축을 당하는데, 공장식 축사는 그 누구의 건강도 아닌 오로지 돈만을 위한 시스템이고, 그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말처럼 자연 친화적인 방향으로 회귀하는 것이 나아갈 길이라고 느낍니다.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대해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똑같아. 어떤 생각이냐니까 자기 생각하고 똑같다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전쟁 날 위험이 제일 높은 지역에 살면서도 이렇게 태평하게 지금 무감각하게 사는데, 전쟁 나가 죽는 거는 그보다 10배, 100배 더 위험한데도 이렇게 태평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지금 그런 얘기 하면 이게 귀에 들어가겠어? 그래서 나도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돼지 신종 인플루엔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변형된 바이러스가 생기고, 닭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조류독감 바이러스, 조류 바이러스가 생기고, 소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광우병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곧 있으면 엄청난 위험이 도래하겠지.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상류에 홍수가 지면 시간이 좀 지나면 하루에 상류에 폭우가 쏟아지면 시간이 좀 지나면 하루에 홍수가 일어나듯이 도래할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해요. 좀 질문해 봐요. 그러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나부터, 자기부터 고기를 안 먹든지. 그래서 나는 안 먹잖아요. 안 먹든지, 적어도 뭐 먹든지 적게 먹든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고기를 안 먹어서 건강을 해쳐요, 많이 먹어서 해쳐요? 그러니까요. 적게 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동물에게도 좋고, 그러니까 적게 먹어야 되고, 안 먹든지 적게 먹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 먹든지 적게 먹으면 되는데, 전부 다 좀 속된 말로 하니까 고기 먹는데 환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고통을 나중에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지은 인연의 과보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개인으로는 뭐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뭐하고 이렇게 받을 거고, 이제 지구 환경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미세먼지부터 해가지고 계속 재앙이 도래하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지어놓고 부모가 잘못해가 빚지우면 자식이 갚아야 되듯이, 우리 세대가 해놓은 거 우리 세대에게 안 받으면 다음 세대, 우리 아들 세대, 손자 세대가 그 오염에 의한 과보를 받겠지 뭐. 그보다도 더 위험한 것도 많아요. 원자력 발전이, 고리나 월성에 있는 원자력 발전이 터지면, 거기에 만약에 누출 사고가 생기면 어떤 통계는 남한의 절반이 오염된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최소한도 후쿠시마가 직접 피해를 입은 게 반경 50km거든요. 근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반경 50km 안에 22만 명이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고리원자력 발전소는 반경 20km 안에, 50km 안에 500만 명이 살아요. 근데 제한된 공간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평 안에는 몇 마리만 먹인다든지, 돼지 우리를 한 마리당 몇 평까지 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지가 움직이면 살 빠진다고 꼼짝도 안 하고 놔놓고 먹이고, 닭도 움직이면 살 빠진다고 꼼짝도 안 하고 놔놓고 먹이고, 그리고 성장 호르몬 줘가지고 빨리 성장하도록. 우리 어릴 때는 병아리 한 마리 깨가지고 우리가 큰 닭은 아니라도 중닭 좀 되는 데까지 한 6개월 걸려야 되는데, 지금 성장 호르몬 먹여가지고 뭐 통닭집 조그마한 거 요즘 삼계탕집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 29일인가 만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환경 성장 호르몬 같은 게 다 나중에 건강을 해치죠.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독이에요. 그래도 뭐 쥐약이 좋다고 먹는 뭐 태양열 전지나 풍력 발전이나 이제 이 대체 에너지를 자꾸 개발해 나가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국민을 그만큼 깨우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누가 뭐 어느 사람이 결정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 된 사람이 강이 삐딱삐딱삐딱 흐른다고, 똑바로 흐른다고 돈을 22조를 집어넣어가 해서 지금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도 뭐 다 그냥 뭐 잘했다고 넘어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애들 급식하는 거는 반대하면서. 그러니까 국민의 수준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북한 같으면 이거 김정은이 욕하면 돼요. 그런데 한국은 대통령 욕할 수가 없어요. 그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뽑아놓고는 그 사람 욕하고 지는 책임 없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각성을 해서 이 나라의 주인이 헌법에 국민이라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권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다 남 탓이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다? 스캔들이고. 그러니까 자기도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그거 안 된다고 자기가 괴로우면 그건 자기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되도록 할 거냐. 첫째 자기부터 안 해야 되고, 두 번째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이거 하는 사람을 욕하면 안 돼요. 쥐는 그렇게 살다 그래 죽겠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쳐야 돼. 그것이 당신에게 재앙을 가져옵니다 하고 깨우치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국민 행복도가 떨어졌다. 저는 그걸 보고 내라도 행복도를 높이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 나부터 행복해야 되고, 나는 괴로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하라고 강연하면 될까? 두 번째는 여러분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옛날 4, 5년 전에 카이스트대 학생이 한 명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로서 젊은이들의 이런 고뇌에 대해서 외면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다니면서 강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만 괴로운 줄 알아요. 늙은 우리도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여러분한테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기 말한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첫째 나부터 안 하고, 두 번째 내가 소속된 정토회에서는 음식 쓰레기 절대로 반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만들고 다 먹고 남기지 않기. 어쩔 수 없이 남길 수밖에 없다. 목숨 껍질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그거를 집에서 지렁이를 우리는 키웁니다. 지렁이 양식으로 써서 퇴비를 만들어서 집안에 있는 화분에 밖에 가서 이 비료를 안 싸우고 거름을 안 싸우고 내부에서 한 걸로. 적어도 음식 쓰레기 하나는 절대로 반출하지 말자. 다른 쓰레기도 가능하면 쓰레기 안 나오게 하자. 그래서 물건 사러 갔을 때 포장 주면 가능하면, 어쩔 수 없으면 뭐 밖에 갔을 때 몰라도 포장지 안 받습니다. 일회용 같은 거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고, 우리는 휴지도 안 쓰고 법당마다 다 뒷물 물로 씻도록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거예요.
자기처럼 앉아가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남 욕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터 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 내와 연관된 우리 집부터 우리 주위에 하고 페이스북에서 올려가 알리고 이렇게 그 방법 그거 빼고는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면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뭐 내가 시장도 아니고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각성하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양계장에 가서 견학을 시켜주고 사람들을 데리고 청소년을 데리고 돼지 키우는데 소 키우는데 가서 견학을 시켜주고 도살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입에 들어오는 거다. 근데도 뭐 여러분들은 뭐 삼겹살 구워가 입에 들어가는 거가 지지지지지 불이 툭툭 떨어지고 이러잖아. 화장해봐요. 삼겹살 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우면 막 지지지지지지 기름이 떨어지고 불이 확 붙고 이러거든. 그럼 그렇게 먹는다는데 어떡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으면 다 지옥 가서 여러분들 지지켜야 돼요. 근데 또 자기는 또 안 그러려고 그러잖아. 나는 나중에 내 몸을 누가 지지켜도 내 할 말이 없어요. 나도 옛날에 모를 때 먹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관점을 가져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젊은이의 질문에 이해는 하세요? 그러니까 맛에 넘었죠. 부처님이 고기 먹지 마라 이런 계율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고기 먹지 마라고 계율이 없고 맛에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계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기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기에 집착해야 안 해요? 집착하지. 그러니까 그냥 고기 안 먹고 안심이니 등심이니 무엇은 삼겹살이니 이래가지고 그 하루에 한 조각만 먹으면 되는데 그걸로 구워가지고 밥 대신 먹잖아. 저는 지금 암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제가 하는 연구가 언젠가 많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쥐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게 때로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졸업 후에는 동물의 살생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분야로 바꾸겠다고 결정했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지속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연구를 해야 할지, 어떻게 참여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지혜로우신 가르침을 듣기를 청합니다. 부처님께서 함부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마라. 죽이는 것을 삼가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죽이는 것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다시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뭐 필요 없이 죽이고 그래 하지 마라. 이게. 가능하면 죽이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수행자라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쥐를 죽이는 그런 실험 도구로 쓰지 않고도 이 암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러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낫죠. 두 번째, 그럴 수가 없다. 그럼 자기가 암 연구나 이 생물학을 하지 말고 그런 거 살생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다른 부서로 그러니까 학과로 바꾸든지. 근데 뭐 학과는 지금 이미 박사과정까지 와서 도저히 바꿀 수가 없고 뭐 바꾸려면 바꾸면 돼요. 아까 선생님 그만두면 되듯이 뭐 생물학에서 다른 학문으로 바꾸면 되지. 과감하게 바꿔서 나는 살생까지 해가면서 연구하기는 싫다. 그러니까 뭐 다른 부분으로 월급이 좀 적고 하더라도 글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노선을 선정을 하든지 이 연구를 뭐 요즘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든지 뭐 다른 식으로 뭐 연구를 개발하면 되잖아. 이 연구하는 방식을 뭐 그런 거
하든지, 안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고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고 이 방법밖에 없다 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뭐 부처님 가르침에 맞나 안 맞나 이런 따지는 것 자체가 따지면 벌써 딱 관도 버려야지. 아니 부처님이 뭐 죽여가면서까지 연구해라 이렇게 왜 가르치겠어요? 또 우리가 또 부처님의 가르침만 꼭 따라야 된다는 법도 없잖아. 이 세상에 뭐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가 공부하는 사람보다 기독교 예수님 가르침 따르고 마호메트 가르침 따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힌두 가르침 따르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들도 다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딴 건 다 내가 지키겠는데 이 부분은 내가 이 연구하는 동안은 지키지 못한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 연구해서 내가 죽인 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려서 죄가 된다면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사람이 당당하게 관점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할 수밖에 없으면 그러면 그만한 거를 예를 들어 횟집을 한다. 안 하면 제일 좋아. 횟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서 번 돈으로 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쓰든지, 더 많은 이 물고기를 방류해서 살아가도록 하는데 자기 번 돈의 일부를 10%면 10%, 20%면 20%를 쓰든지 보완책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독립운동하면 제일 좋지만 그래는 못하면 농사 짓고 살면 된다.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검사가 됐다. 검사직 그만둬버리면 제일 좋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된다. 그 검사를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가를 취조하고 신문하고 구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좀 봐주는 역할이라도 하든지, 크게는 잘못된 길을 갔지만 그래도 뭐 형량을 감하든지 좀 빼내주든지, 뭐 그것도 못하면 월급 중에 일부를 독립운동 자금에 내든지, 뭐 그런 정도의 보완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조금 우유부단한 거는 그건 수행자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내가 부족한 건 부족하다. 잘못한 건 잘못하다. 그만두면 좋지만 그만두 못 들 형편이다. 그럼 내가 이 죄를 뭐 죄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잘못은 다른 쪽으로 내가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연구를 했다면 앞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을 암으로 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저희가 살리는 역할을 하고, 돈 없다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자기 병원에서 좀 치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쥐한테도 좀 덜 미안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이 지식을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겠다. 그러니 나를 좀 받아오. 이런 정도의 떳떳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네. 듭니다. 나한테 모르니까. 네, 스스로 고민을 해봤지만 답을 찾지 못했는데 오늘 스님 말씀 들으니까 간단 명료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